많은 직장인들이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프로그램도 데이터 분석이나 데이터 관리 그리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많이 도움을 받고 있지만요, 구글에서도 엑셀과 똑같은 형태의 스프레드시트 솔루션들을 배포하고 여러분들에게 활용할 수 있게끔 론칭했습니다. 구글에서는 자신만의 자기가 계정을 만들면 구글 드라이버라고 하는 공간에서 구글 드라이버라고 치면은 구글 드라이브가 이렇게 나오죠. 구글 드라이브로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들 계정이 있다고 하면 이렇게 설치하라, 웹사이트 방문하라 이렇게 나올 겁니다. 설치가 아니라 이제 웹사이트로 바로 방문하면 여기가 여러분들이 이제 파일들을 관리하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여러분들 하드디스크처럼 웹상에서, 즉 크롬북이라고 하죠 요즘에, 구글에 있는 솔루션들을 이 웹상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형태들, 그리고 그 활용했던 결과물들이라든가 과정물들을 저장하는 저장소를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제공을 해줍니다. 15기가 정도가 있는 것들을 저는 기본적으로 계정을 새로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계정을 새로 만들어서 이곳에 들어왔고요. 구글 드라이브에 들어오면 이곳에서 구글의 여러 가지 독스, 문서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스프레드시트, 제가 말씀드렸던 마이크로소프트 엑셀과 같았던 그 스프레드시트, 그리고 파워포인트랑 비슷한 프리젠테이션 등의 구글 편집기 등의 파일들이 여기서 바로 실행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실행해서 실제 만들어진 결과물들을 이 드라이브에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파일들도 여기에 하드디스크처럼 저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드라이브입니다. 여러분, 이 드라이브 너무 익숙할 것 같아요. 근데 혹시라도 이 드라이브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모르고 내가 그냥 파일에서 이름을 만들었더니 바로 드라이브에 저장이 돼 버렸어요. 그리고 나는 만들지도 않았는데 이 드라이브에 뭐 공유 문서함이나 이런 데 가보면 나와 함께 공유되어 있는 문서가 있는 것도 좀 발견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드라이브를 쓰지 않더라도 드라이브를 쓰는 다른 친구들이 공유한 파일이 자동으로 이 공유 문서함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보이는 거고요. 여러분들 한 번도 만드시지 않았다면 한번 들어가 보셔서 이렇게 내 드라이브 안에 어떤 파일들이 있는지도 좀 확인하시고 여기서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 툴들을 몇 가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 드라이브에 들어가 보면 내 드라이브가 있고 컴퓨터가 있어요. 이렇게 공유 문서함, 최근 문서함, 중요 문서함인데 내 드라이브에 있는 내용들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당한 그리고 공유한 파일들이 공유 문서함에 같이 정렬이 되고요. 내 드라이브에서 가장 최근에 작업했던 내용들이 최근 문서함에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제가 중요 문서다라고 체크해 놓은 것들은 또 이쪽으로 와서 분류가 되기도 합니다. 내 드라이브에서 새로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엑셀과 같은 기능의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데이터 분석을 해볼 건데, 구글 스프레드시트의 데이터 분석 툴로 들어가는 방법은 이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내 드라이브의 빈 공간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구글 스프레드시트라고 보이면 바로 눌러주면요, 이렇게 제목 없는 스프레드시트라는 제목으로 하고 이렇게 엑셀 시트랑 비슷한 모양으로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제목은 구글 시트 데이터 분석, 이렇게 파일을 만들어주면요, 내 드라이브 시트로 다시 돌아가 보면 구글 시트 데이터 분석이 새로 생기고요. 최근 문서함에도 똑같이 생길 겁니다. 공유 문서함에는 공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지 않을 거고요. 여기에서 제가 중요라고 표시를 하면 중요 문서함에도 똑같이 이렇게 공유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 드라이브에서 구글 시트 데이터 분석을 만들었고요. 구글 시트 데이터 분석에 이렇게 딱 들어가 보면 웹상에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엑셀 시트와 똑같이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툴이 이렇게 오픈이 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오늘 여러분들과 토요일날 구글 시트라고 하는 새로운 툴들을 익히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서 수업을 들으시면 되고요. 앞에서 했던 데이터 분석 프로세스에 입각해서 제가 한번 이 구글 시트 데이터 분석에서 데이터 분석 프로세스를 쭉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궁금한 내용들이 있어야 되겠죠. 네, 궁금한 내용들 하나 만들어 볼게요. 우리가 이제 데이터가 이미 확보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데이터가 아예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카페를 운영하는 사장이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 카페에는 1인 고객이 많이 들어올까, 3명 이상의 어떤 단체 고객이 많이 들어올까, 그리고 고객이 머무르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그리고 몇 시에 그 고객들이 많이 방문할까, 이런 간단한 내용들을 알고 싶으면 내가 데이터를 확보해야 되겠죠. 어떤 데이터를 확보해야 되겠어요? 1인 고객이 들어오는지 3인 고객이 들어오는지에 대한 뭐 영수증 데이터가 있을 수가 있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매장에서 고객들한테 카드를 받아서 결제하는 그런 포스 결제기에서 쌓여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고객들의 좀 유형이나 형태를 분석해 봐야 되겠다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고객이 머무르는 시간을 알고 싶어 가지고 카페에 그 센서 뭐 측정기를 하나 이렇게 책상에다가 붙여 놓고 나서 누군지는 그 개인정보 보호상 누군지는 인지할 수는 없지만 그 책상에 센서가 붙어져 있으면서 사람이 얼마나 앉아 있었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IoT 뭐 측정기기를 넣었다라고 하면 거기도 데이터가 쌓이겠죠. 그런 형태로 우리가 질문에서부터 데이터를 만들어가는 방식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질문을 하고 나서 그 데이터를 찾아보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그와 반대로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데이터 안에서 인사이트를 찾아내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어느 정도의 비즈니스 이슈라든가 문제 정의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처음으로 질문이 있고요. 그 질문을 어떻게 데이터로 증명하느냐를 우리가 하는 분석 방법에서는 질문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찾아야 되는 거고요. 아니면 찾거나 만들거나죠. 찾거나 만들거나. 그리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데이터가 있다면 이 데이터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변수들을 가지고요. 이미 데이터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 DB에서 변수를 조합해서 질문을 만들어 가겠죠. 질문.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방법으로 데이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질문을 먼저 던지고 데이터를 찾거나 만들거나 하는 것들은 요즘 워낙 데이터 분석에 그 데이터를 모아놓은 사이트들이 많기 때문에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보험회사에 다닌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어떤 사망률은 어떻게 될까? 어떻게 하면 어떤 병으로 많이 사람들이 사망을 할까?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나서 데이터를 한번 확보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 예를 들면 구글에서 대한민국의 사망률 통계를 한번 확인하고 싶다. 그래서 조 사망률이라고 하는 거는 인구 10만 명당 몇 명이 사망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전체 사망자의 26%는 암으로 사망, 그리고 암 사망률이 인구 10만 명당 161.1명, 그래서 전년 대비 증가했다. 뭐 이런 사망 원인 통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럼 우리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좀 더 뎁스 있는 분석을 해 나갈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통계청에 사망 원인 통계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요. 여기에 자세하게 통계들이 나왔죠. 사망률이라고 하는 것은 10만 명당 618.9명이 죽는 거니까 이 조 사망률을 기준으로 우리가 데이터의 트렌드를 보는 거죠. 그리고 생명표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생명표를 한번 눌러볼게요. 생명표라는 거는 여기 21년도까지 되어 있는 일세별 완전 생명표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생명표를 이렇게 누르면요. 코시스라고 하는 통계 포털 안에서 이렇게 데이터들이
각 연령대별로 사망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1세의 연령이 있던 사람들은 남자일 경우에는 평균 수명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렇게 통계를 좀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기대여명 안에서 99세는 이제는 남아있는 기대 수명이 2.6년만 살면 이제 사망을 할 거다. 그리고 사망 확률도 28%다. 이런 자세한 데이터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21년도에 대한 21년도 완전 생명표죠. 자, 요거를 한번 다운로드 받아 보도록 할게요. 다운로드를 받고 엑셀로 받으실 수도 있고 CSV로 받으실 수도 있고 텍스트 파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 더 가벼운 이렇게 CSV로 받고요. 그리고 수록 자료 형식과 동일, 아니면 조회 화면과 동일했는데 여기서 수록 자료 형식과 동일해서 다운로드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CSV 파일이 다운로드에 받아지고요. 우리는 이 다운로드된 파일을 구글 시트 데이터 분석에서 파일 가져오기에서 다운로드 파일에 있는 폴더에서 제가 저장된 파일을 가져와야 되겠죠. 업로드해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다운로드 받아 있는 크롬에서는 다운로드 받게 되면 이렇게 하단에 다운로드 받은 데이터 목록이 표시가 되기 때문에요. 폴더를 열어서 이 CSV 파일을 여기 구글 시트 업로드에다가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으로 올리면 완전 생명표 1세별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져오기 새 시트에다가 삽입할 건지, 엑셀이라고 따지면 요 시트를 새롭게 만들어서 삽입을 할 건지, 현재 시트의 내용을 바꿀 건지, 현재 시트에 추가할 건지, 새 스프레드 시트를 만들 건지. 새 스프레드 시트를 만든다는 거는 요 파일을 다시 새로 만든다는 거겠죠. 그래서 현재 시트에 추가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CSV 파일이기 때문에 쉼표로 되어 있는데 자동 감지로만 해도 충분히 구글이 잘 찾아내기 때문에 자동 감지라고 한 상태에서 데이터를 이렇게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가져오게 되면 내 드라이브에 가져온 데이터 파일 CSV 파일이 같이 저장이 되고, 이 CSV 파일은 저희는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옮겨서 이렇게 데이터 분석을 하게 된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통계청 자료 외에도 제가 강의 안에 47페이지 변수 파생 쪽에 보면 다양한 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곳이 있고요. 이렇게 외부 데이터들을 받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부 데이터와 결합을 해서도 더 풍부한 이미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데이터 분석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통계청 데이터들도 있지만요, 우리가 주로 의료 데이터와 관련돼서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사이트로 한번 들어가셔서요, 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들어가 보면 쪽 아래쪽에 이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 시스템에 들어가셔서 이런 데이터들을 좀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뭐 빅데이터 분석 연습 뭐 이런 걸 치셔도 되고요. 공공데이터에서 뭐 의료 빅데이터 뭐 공공데이터 목록 이런 데서 들어가 보면 코로나19 경부형 치료제 담당 약국 리스트라든가 그리고 병원 평가 정보 서비스 오픈 API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거나, 건강보험 용어 사전, 그다음에 의료 행위별, 성별, 입원 외래별 건강보험 진료 통계라든가 이런 데이터들을 좀 받아볼 수가 있고요. 한번 내용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트로 들어가 보면 또 이렇게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의료기관별 감염병 및 중증 환자 치료시설 현황 해서 이렇게 무료 이렇게 누르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곳으로
여기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여기 눌러 가보면요. 공공데이터 포털로 들어가고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기관 감염병 및 중증환자 치료시설 현황 다운로드를 받고, 다운로드 받은 파일들을 우리가 구글 시트 데이터로 한번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일 가져오기에서 업로드, 그리고 다운로드 받아지는 이 파일을 드래그 앤 드랍으로 해서 이렇게 업로드를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새 스프레드시트가 아니라 우리가 현재 시트에 추가를 할 거고, 자동 감지해서 데이터 가져오기라고 하면 구글 시트에서 이렇게 데이터가 불러오게 됩니다. 자, 여기 요양기관명이 있고 시도명이 있고 시군구명, 요양기관, 종별, 표시과목, 주소, 그리고 중증환자 병상수, 성인 중환자실 병상수, 소아 중환자실 병상수 이렇게 있는데요. 이 현황 데이터들을 살펴본다 그러면 우리가 특정한 지역에만 이런 중환자실 병상수가 좀 많이 몰려 있을 거다, 이런 가설들도 만들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한다고 하면 이 각각의 변수에 따라서 집계를 해야 되는데요. 집계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요양기관 종류별로 중환자실 병상수를 집계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걸 그대로 복사 하나를 해서요, M열에다가 한번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붙여넣기 이렇게 누르고요. 여기에서 의원, 정신병원 의원이 이렇게 동일한 값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동일한 값들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보면은, 여기 데이터 정리라는 걸 누르면 중복 항목 제거 그 메뉴가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 이 내용에 대해서 M열에 대해서입니다. M열, 지금 우리가 M열로 복사했죠. M열에 대해서 데이터에 머리글행이 있죠. 요양기관 종별이라는 머리글이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한번 해주시고요. 그 중에서 중복 항목 삭제 이렇게 누르면 다 삭제가 되고 11개의 중복 항목이 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중환자실 병상수의 합계를 구한다고 하면 엑셀에서 우리가 함수하듯이 SUMIF, 그러니까 내가 이 요양기관 종별이라는 전체 열 중에서 이 의원이랑 똑같은 의원이라는 값을 찾아서 여기 중환자실 병상수라는 값을 합하겠다라고 하면 D라는 영역에서 M2를 찾아서 GG를 합쳐줘라 라고 하는 명령어입니다. 이걸 엔터를 치면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중환자실 병상수는 주로 이제 병원급이나 종합병원, 그리고 상급 종합병원에 이렇게 중환자실 병상수가 있는 거고요. 이걸 똑같이 오른쪽 버튼 눌러서요, 복사, 그리고 다시 옆에다가 붙여넣기 이렇게 누르면 함수가 같이 복사가 될 텐데, 이 함수를 보면 한 칸씩 밀렸기 때문에 22에서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합계는 HH에서 합계되어 있는데 우리가 HH에서 합계하는 건 맞죠. 왜냐하면 우리가 성인 중환자실 병상을 찾을 거니까요. 그런데 한 칸으로 밀렸기 때문에 22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DD로 바꿔야 되겠죠. 우리는 DD를 여기서 요양기관 종별에서 의원을 찾아서 여기 데이터를 보면 지금 표시 과목 중에서 이 N2라고 되어 있는 중환자실 병상 숫자를 찾게끔 이렇게 함수 하나씩 밀려버렸죠. 그래서 밀리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BD에서 의원을 찾아서 우리가 성인 중환자실 병상수를 더해줘라 라고 하면 SUMIF 함수가 이렇게 작동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래로 쭉 내리면 성인 중환자실 병상수의 값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전체 DD라고 하는 이 요양기관 종에서 병원이라는 걸 찾아서 그것들끼리의
어떤 값? 성인 중환자실 병상의 합만 더해줘라 라고 하면 SUMIF 데이터가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SUMIF 데이터가 만들어지면 이제 병원은 병원끼리, 종합병원 병원끼리 이렇게 병상수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데이터를 이제 정렬하는 방법은요, 여기 오열을 데이터의 시트 정렬로 가면 오열 기준으로 시트 정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 시트가 아니라 이 범위이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시트 정렬, 그래서 오름차순, 시트 정렬, 내림차순 이렇게 되면 앞에 있는 이 시트까지도 다 정렬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는 원하지가 않고요. 여기에서 이 N, N, O를 다 지정한 상태에서 데이터에서 고급 범위 정렬 옵션 눌러서 데이터를 머리글이 있고, 그리고 이 세 가지의 우리가 MNO라고 이렇게 설정하는 범위에 있는 변수 이름들이 나오고요. 성인 중환자실 병상수를 오림차순이냐 내림차순으로 정렬할 거냐. 그럼 내림차순으로 정렬해서 정렬 이렇게 누르면 이 성인 중환자실 병상수 기준으로 내림차순이 정렬이 되면서 이렇게 종합병원과 보건의료원까지의 데이터들이 그 성인 중환자실 병상수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들을 우리가 시각화를 하고 싶다면 나와 있는 데이터들을 의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보건진료소, 이 보건의료원까지는 데이터 값이 없기 때문에 요양기관 종류부터 병원에 있는 데이터가 있는 것까지 해서 삽입 버튼에서 차트를 누르시면요, 이 해당 범위에 대한 차트가 바로 이렇게 그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는 250개, 그리고 종합병원에는 중환자실, 성인 중환자실 병상수와 중환자실 병상수, 그리고 여기 하나를 더 추가를 해볼게요. 소아 중환자실 병환수를 넣고 컨트롤 C, 컨트롤 V 누른 상태에서 우리가 데이터 영역을 다시 지정을 해주면 전체 D에서부터 D까지, 그리고 종합병원에 해당되는 값, 그리고 소아 중환자실 병원 값, DD에서 M2라는 걸 찾아서 II에 대한 열의 합을 내달라고 하면 이렇게 돼줍니다. 그래서 근데요, 이 전체 보면 중환자실 병상수는 이 성인 중환자실, 소아 중환자실, 신생아 중환자실, 격리병실을 합쳐놓은 값이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중환자실 병상수에서 성인 중환자실 병상수는 소속관계다, 포함관계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여기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차트에서 차트 삭제를 하고요. 다시 중환자실 병상수도 제가 소속관계이기 때문에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아 중환자실 병상수가 아니라 신생아 중환자실 병상수, 그 다음에 격리병실 병상수, 이걸 그대로 하고요. 이걸 이 14, 즉 SUMIF의 DDM2II라는 것을 오른쪽으로 쭉 옆으로 늘려서 함수값을 복사하려고 해요. 하지만 우리가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이걸 그대로 복사해 버리면 데이터 값이 DD가 아니라 EE로 바뀌어 버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옆으로 이동해서 함수를 적용해도 범위에 지정하는 것들이 바뀌지 않게끔 하려면 이 DD에서 DD를 이렇게 잡고 F4를 눌러주시면 F4를 눌러주시면 달러, 그리고 II를 누르시면 달러. M2 같은 경우에는 이 M2는 그대로 유지하는데 밑으로 내렸을 때는 움직여줘야 되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는 이 E에 대한 것들은 달러로 묶지 않고 M만 달러로 이렇게 묶어주는, F4를 한 번 눌러주면 두 개 다 잡히고요. 그리고 또 F4를 한 번 더 눌러주면 E만 잡히고요. 이렇게 더 F4를 한 번 더 눌러주면 M만 잡히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M은 그대로 유지하고 E라고 되어 있는 행의 값들은 위아래로 움직였을 때 바뀌는 형태, 이 상태로 엔터를 쳐주시고요. 밑으로 내리면 그대로 결과값이 나오고, 또 옆으로 가도 이렇게 결과값이 나오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II는 소아 중환자실 병실이거든요. 그러면 P하고 Q는 각각 신생아 중환자실 J, 격리병실 병상수 K 이렇게 움직여줘야 되기 때문에 소아 중환자실 병실에서 II는 묶지 않고
F4를 눌러서 풀어줍니다. 그러면 옆으로 이동할 때마다 지금은 소화 중환자실에 대한 값이지만 옆으로 이동하게 되면 II였던 것들이 지금은 JJ로 바뀌고요. 또 이 신생아 중환자실 옆으로 이렇게 옮겨서 함수를 적용하면 이 격리병실 병상수에 있는 KK가 이렇게 잡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위에 있는 값들을 밑으로 쭉 내려서 복사해주면 값이 나옵니다. 이제는 정신병원하고 보건의료원까지도 값이 격리병실로 나왔기 때문에 이 전체를 이렇게 시트로 잡아서 삽입 버튼에서 차트를 누르시면 차트가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우리는 소아중환자실 병상수와 소아중환자실 병상수, 그 다음에 성인, 그 다음 소아, 신생아, 격리병실 병상수에 대해서 이걸 스태킹을 해서 100% 기준으로 우리가 구성 비율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환자실 병상수 요거 제목을 삭제를 해버리시고요. 격리병실 병상수의 어떤 퍼센테이지, 구성 비율, 종합병원에는 성인 중환자실 병상수가 압도적으로 높다. 그리고 신생아 중환자실 병상수는 낮다. 상급 종합병원에 가서야 신생아 중환자실 병상수가 높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여기 각각 차트에 보면 차트를 눌러보시면 그 차트에서 우리가 표현하는 방식들에 대해서 바로 설정하게끔 수정 이렇게 누르면 여기에서 내가 만약에 초록색에 있는 거를 데이터 라벨을 이렇게 쓰고 싶다라고 하면 총 개수가 나오고요. 데이터 라벨을 값이 아니라 없음 이렇게 넣어주고요. 데이터 라벨을 그리고 라벨 글꼴도 지정할 수가 있고요. 여기 노란색에도 역시 데이터 라벨을 그대로 놓고요. 그리고 파란색도 데이터 라벨을 그대로 놓으면 상급 종합병원의 총 합계는 3186석의 병상수가 있고 신생아 중환자실은 1201개. 그래서 구글 시트에서 이렇게 차트를 삽입해서 보면 굉장히 웹 기반의 깔끔한 차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로축에 대한 그 축 순서 뒤집기라든가 경사라벨에서 뭐 30도 그리고 뭐 90도 이렇게 되면 골 크기는 뭐 이렇게 해서 다 보이게끔 만들 수가 있고요. 뭐 범례라든가 범례도 위치를 위로 지금 되어 있는데 뭐 하단으로 내릴 수도 있고 그리고 범례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옆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럼 차트를 좀 옆으로 이렇게 늘려주면 되겠죠. 이런 방식으로 데이터 분석을 바로바로 하실 수가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한번 숙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직접 SUMIF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데이터 집계를 했는데, 그럼 여기 구글 스프레드시트도 엑셀처럼 우리가 배웠던, 지금 배우진 않으셨겠지만 향후에 엑셀에서 배울 그런 피벗 테이블 같이 강력한 툴은 없습니까? 바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삽입 버튼을 누르면 데이터가 있는 곳에서 셀을 하나 클릭하신 다음에 삽입 버튼 눌러서 피벗 테이블을 이렇게 누르시면 피벗 테이블의 시트 범위가 자동으로 A1부터 K 그리고 데이터가 있는 4만행까지의 데이터들을 확인시켜 주고요. 우리가 새 시트에다가 이거를 삽입해서 만들기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피벗 테이블이 행과 열 값으로 들어있고요. 행에는 이 측정 기준, 즉 경상시 동구 곱하기 더하기 나누기 뭐 마이너스 이렇게 될 수 없는 값들을 측정 기준에 놓고요. 이렇게 숫자가 있는 값을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마음이 편합니다. 그리고 값들이 이렇게 열로 지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더하기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할 수 없는 측정 기준들이 이렇게 또 열로 들어가 있으면 피벗 테이블에서 우리는 그 값들을 이리저리 옮기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왼쪽 하단에 있는 수정 버튼을 누르시면은 행과 열과 값에 어떤 값들이 들어갈 수 있는지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추천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각 시도명의 주소 개수라든가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추천하지 않고 행과 열에 그대로 값을 놓고 싶다면 열에는 우리가 중환자실 병상수를 값으로 한번 넣어보고요. 이렇게. 그리고 행에는 시도명 이렇게 넣어주면 열이 아니라 값이죠. 값에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강원도와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치구 이런 각각의 시도별로 중환자실 병상수를 집계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피벗 테이블에 지금
집계 기준은 썸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뭐 에버리지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고유의 값 카운트도 가능하고요. 에버리지도 가능합니다. 네. 이 에버리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시트 2에 보면 각각의 구에 있는 해당 요양기관명의 그 병상수기 때문에요. 이 에버리지라고 하는 걸 놓으면 경상남도의 한 개 요양기관에 있는 평균 병상수다 이렇게 확인이 되고요. 수정 다시 버튼을 누르면 필터에서도 뭐 새롭게 예를 들면 표시 과목이다 라고 하면 표시 과목을 필터에 넣으면 이 중에서 내가 가정의학과만 보겠다 지우기 누르고요. 가정의학과만 보겠다 하고 확인 누르면 가정의학과 데이터만 나오게 되는데 가정의학과는 중환자실 병상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구조입니다. 중환자실 병상수 말고 성인 중환자실 그리고 소아 중환자실 그리고 격리병실 병상수도 다 모두 다 4개를 값으로 놓으면 이 값에 있는 값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가정의학과가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가 일반의로 확인을 딱 눌러보시면 데이터가 이렇게 일반의에 해당하는 데이터만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소수점 데이터를 보면 여기 그 기본 메뉴에서 보면요, 여기 소수점을 늘리고 줄일 수 있는 이런 메뉴들도 있기 때문에 이걸 줄이면서 값을 이렇게 맞춰가면 될 것 같고요. 일반 의의 진료 과목에서 서울특별시의 격리병실 병상수가 요양기관병별로 많았다라고 보시면 그 평균 썸이고요. 여기 평균값이 에버리지로 놓으면 전라남도하고 전라북도가 좀 더 높고 강원도가 높더라. 격리병실 병상수가 이렇게 피벗 테이블을 만들고 행과 열애 그리고 값의 변수들을 집어넣은 다음에 요약 기준들을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 것은 엑셀 피벗 테이블과 똑같은 기능들을 여기서 이렇게 보여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걸 그대로 영역을 표시한 다음에 삽입해서 차트를 누르시면 각 도별로 이렇게 나오고요. 지금은 소아 중환자실 병상수에 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값이 굉장히 커 보여서 이 성인 중환자실 병상수의 썸 값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수정 버튼을 다시 눌러서 모두 다 썸으로 요약 기준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썸 이렇게 썸으로 바꾸면 구글 차트에 합쳐져 있는 값이 나오고요. 이 값에 차트 수정을 눌러서 누적 열 차트로 할 건지 아니면 이렇게 영역별로 할 건지 그리고 스태킹이라고 하는 건 누적해서 보여줄 거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표준으로 하게 되면 원래 있는 값들의 데이터로만 이렇게 보여지게 되고요. 100%라면 100% 기준으로 스태킹을 해서 쌓아 올려서 강원도 지역에서의 구성 비율은 중환자실 병상수가 24% 정도 중환자실 병상수 중에 격리병실의 병상수가 강원도에 높고 그리고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소아 중환자실이나 성인 중환자실의 병상수가 없는 걸로 보이죠. 그래서 이런 지역에는 뭐 중환자실의 병상수를 늘려야 된다라거나 하는 기본적인 탐색적 분석만 가지고도 여러 가지 인사이트나 데이터의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구글 시트 차트는 좀 여러 가지 차트들을 좀 지원을 하는데요. 여기 강원도에서 충청북도까지 중환자실 병상수를 놓고 삽입해서 차트를 눌러보도록 할게요. 차트 수정을 넣어요. 차트 편집키가 있고요. 이 차트에 있는 내용들을 좀 이것저것 좀 바꿀 수가 있는데요. 물대 차트가 아니라 쭉 아래로 내리면 이렇게 지도 그래프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역 차트 이걸 한번 눌러보면요. 대한민국에 이렇게 표시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요. 그래서 맞춤 설정 지역에서 우리가 아시아 지역에서도 여기 최소값은
하얀색, 중간값은 초록색, 최대값은 파란색,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만 이렇게 보여지게 돼서 굉장히 데이터가 아시아 지역 전체만 볼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구글 루커 스튜디오라고 하는 곳에서 데이터를 좀 더 확대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데이터를 지도에서 시각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들을 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렸고요. 다시 피벗 테이블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삽입 버튼에서 차트의 막대 차트로도 볼 수가 있고, 선 차트, 그리고 영역 차트, 그리고 윗대 그래프, 여기 파이 차트 형태로도 다양하게 볼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고요. 다른 또 데이터들을 보면서 날짜 시간 데이터라든가 날짜 데이터들의 함수를 구하는 방법들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데이터들을 불러서 여러분들하고 구글 시트에서 분석을 좀 더 해보기 위해서 시트를 추가를 하나 하고요. 그리고 저는 구글에서 이 데이콘이라고 하는 구글에서 여러분들도 똑같이 한번 접속을 해 보시겠어요? 네, 구글에서 데이콘이라고 하는 데이콘이라고 하면 여기 인공지능 경진대 플랫폼 데이콘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에서 우리가 데이터들을 받아서 저는 로그인을 구글 로그인으로 하겠습니다. 처음에 로그인을 할 때는 이메일 인증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로그인 따라가시면서 이메일 인증을 해서 여기 가입을 하시고요. 여기에서 대회 이렇게 누르면 우리가 어떤 데이터로 특정한 값을 예측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회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데이콘 페이지 칼로리 소모량 예측이라든가 챗 GPT 활용 AI 경진대회라든가 그 다음에 스마트 공장 제품 품질 상태 분류 AI 오프라인 해커톤 이런 데이터를 받아서 그 데이터를 분석하고 예측하는 알고리즘에 접목시켜서 예측을 제대로 잘 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는 그런 형태들의 데이터 경진대회 사이트인데요. 이 월간 데이콘 항공편 지연 예측 AI 경진대회 이걸 한번 눌러볼게요. 그리고 월간 데이터 항공편 지연 예측 AI 경진대회입니다. 여기서 준지도학습이니 지도학습이니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그런 거 상관없이 데이터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데이터에서 총 100만 개의 데이터가 있다고 되어 있죠. 여기 다운로드 한번 받아볼게요. 대회를 참여해야 되는데 동의 한번 하겠습니다. 저는 대회를 참여할 생각이 없는데 네, 슈퍼 파일을 이제 만들게 되어 있는데요. 데이터로 딱 들어가 보면 참여 중이라서 다운로드를 한번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픈 zip 파일 형태로 이렇게 테스트 데이터와 트레인 데이터, 샘플 서브미션 데이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테스트 CSV 파일을 한번 다운로드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다운로드를 받아서 무시하고 다운로드. 저는 바이러스에 안 걸렸을 거라고 확신을 하고요. 여기 보면 43.2가가 zip 파일 형태로 되어 있고 오픈 zip 파일 열면은 여기에 오픈이라고 하는 형태들의 zip 파일이 그 다운로드 파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압축 풀기를 눌러서요. 다운로드에 오픈이라는 폴더가 만들어지고 파일이 풀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 데이터를 이렇게 열어서요. 이 오픈 데이터를 저희 내 드라이브에 이 트레인 데이터를 여기다가 업로드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량이 커서 좀 오래 걸리는데 네, 이렇게 111메가가 되는 트레인 CSV 파일 데이터를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았고요.
요 데이터를 한번 구글 시트에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100메가 데이터라서 굉장히 많아서 데이터가 제대로 열릴지 모르겠는데요. 시트를 하나 추가하고요. 파일에서 가져오기에서 여기 트레인 CSV 파일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더블 클릭해서 자동 감지로 해서 현재 시트에 추가라고 해서 데이터를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커서 가져올 수가 없다고 나와 있네요. 자, 행과 열을 삭제하고 다시 시도하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구글 시트에서는 데이터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보통 구글 이제 시트에서 대용량의 데이터를 우리가 받아오기 위해서는 데이터 커넥터에서 빅쿼리에 연결하는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빅쿼리에 연결을 한다는 것은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에 접근을 한다는 건데요.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데이터를 이렇게 빅쿼리에다가 올려서 그 빅쿼리에 있는 데이터를 올린 데이터를 여기 시트로 불러오는 방식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다음 시간에는 구글 시트를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엑셀처럼 똑같이 데이터 분석을 하죠. 엑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DB 서버에서 이렇게 불러오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불러오는 방식으로도 연습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구글 시트를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엑셀 시트랑 거의 유사한 형태들의 데이터 분석이다 라고 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죠. 그런데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 있는 빅쿼리라는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이 빅쿼리에서 구글 시트를 어떻게 불러오는지 이 두 가지의 쌍으로 데이터 분석을 하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지금 첫 시간인데 왜 이렇게 갑자기 구글 시트를 하고 그리고 빅쿼리를 하느냐. 여러분들이 데이터 분석을 이제 공부를 하고 계속해서 머신러닝까지 공부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클라우드 서비스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제 그 연결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라도 엑셀과 가장 비슷한 형태의 구글 시트로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불러오는 방법들을 여러분들께 연습시켜 드리기 위해서, 맛보여 드리기 위해서 이 강의를 찍고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은 조금 첫 시간, 두 번째 시간 에서 데이터 분석 프로세스라든가 데이터 분석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들을 여러분들 배웠기 때문에 실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따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글 엑셀로 가지고 분석하는 거는 월요일 시간부터 차근차근 해 나가면 되니까요. 구글 시트는 한번 같이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서 뵙겠습니다.